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강의를 들을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참 이렇다 할 돌파구가 없는 우리 시장이거든요. 네. 전문가님의 강의가 꼭 필요합니다. 예. 강의가 꼭 필요하다 하니까요.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자,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나는 우리 앵커님이 자,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포부가 어떻게 되시냐. 이거 한번 물어볼 줄 알았어요. 딱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 스스로 셀프 포부를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게 종목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주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이 여러분들 참 안 되고 힘들다 이런 얘기 최근에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탓은 아니에요. 시장이 지금 안 좋은 거고 시장을 안 좋게 만든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탓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첫 번째, 주식을 잘못 배워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결국은 배운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잘못 가르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가르친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기죽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새로 배운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앵커님 주식 해보셨어요? 네, 주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잘해요? 좋지 않죠. 좋지 않죠. 네. 앵커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요? 예, 시장이 잘못된 거죠. 맞아요. 시장이 안 좋은데 뭐 앵커님 혼자 어떻게 독야청청 수익을 내요? 맞습니다. 예, 미꾸라지도 아니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잘못 가르친 이유가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주식 왜 하지? 왜 할까?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맨날 손해봤어요. 잘못됐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왜 할까?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앵커님한테 다시 질문 던지겠습니다. 주식 왜 했어요? 돈 벌려고 하죠. 그렇죠. 네. 가장 큰 이유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돈의 쓰임새는 아마 여러 가지가 나누어질 거예요. 네.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가는 자금, 혹은 이제 앵커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모아가는 자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돈의 성질이라는 게 있겠죠. 아들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모아가는 자금, 이런 여러 가지 자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자, 딸은 당장 6월 달에 시집을 가야 돼요. 그럼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길게 1년, 2년 보고 투자를 해요. 이게 잘된 투자일까요? 잘못된 투자일까요? 당연히 잘못된 투자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일단 딱 생각해 두고, 자, 두 번째, 인생을 바꾼 역사적 사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앵커님 또 질문 들어갑니다. 앵커님이 아나운서가 된 거잖아요. 네. 그죠? 아나운서가 된 건 인생을 바꾼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네. 그죠? 그러면 그 역사적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했어요? 공부하고 시험 그렇지. 보고 그게 노력하죠. 이제 역사적 네. 배팅인 거지.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면, 자, 우리 앵커님이 아나운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아나운서가 안 됐어. 그래 다른 직장을 찾았어. 그게 실패예요? 아니거든. 왜? 이 아나운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 것 때문에 결국은 다른 시험 공부에도 도움이 돼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실패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서울대 가려고. 그런데 거기에 조금 못 미쳐서 고려대학교를 갔어. 이게 실패냐는 얘기지.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은 항상 인생을 바꾼 역사적 사건에는 역사적 배팅이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역사적 배팅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역사적 배팅이 될 수 있고, 주식을 열심히 또 투자하는 것도 역사적 배팅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역사적 사건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자, 우리 앵커님은 아나운서가 됐어요. 결과를 봤어.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 된 거예요. 나는 역사적 배팅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 내 삶이 바뀌었어. 그러면 인생을 바꾼 역사적 사건. 그 결말은 뭐냐? 수익이지. 결국은 주식은 수익으로 역사적 사건의 결말을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먼저 봐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거 지금 투자했느냐? 혹은 이게 투기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투자와 투기를 개념한 확실한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자, 우리 앵커님께 다시.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투자는 투자다, 아니다.
나 약간 투기다. 이렇게 어떻게 결론을 좀 내릴 수 있겠어요? 저는 워낙 소액으로 하니까 투자 쪽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투자. 네. 소액이라서 투자다. 네. 이걸 가르는 명확한 기준을 설명드릴게요. 불안감이. 사자마자 불안감이 엄습하면 투기예요. 왜 그 요새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불안 이렇게 광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불안감이 엄습하면 투기야. 근데 불안하지 않아. 난 하나도 불안하지 않고 지금 시장이 어떤 외생 변수적 요인, 지금 뭐 탄핵 정국이라든가 환율 문제라든가 이런 외생 변수적 요인에 의해서 그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 남아 있으나 주가는 바겐세일 중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펼치면 이건 투자예요. 불안함이 없거든. 왜? 이건 어차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불안 이렇게 되면 이게 투기야. 사자마자 불안하기 시작해. 이것도 손해보면 어떡하지? 또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들면 무조건 투기야, 사실은. 근데 투기가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투기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투기는 무조건 나쁜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주식시장엔 투자도 존재하고 투기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그게 있어요. 뭐냐? 이 불안감이 왜 오느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이 불안감 왜 올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투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나 이거를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투자 실패해요. 저 투자 실패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성공만 했습니다. 저는 쫙 달려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패합니다. 인생에 왜 실패가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인생은 늘 실패와 다시 도전, 실패와 도전의 연속이에요. 인생을 항상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는 나는 한 번도 실패할 수 없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요? 워렌 버핏도 투자에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이 뭔데 투자에 실패를 안 한다고 자꾸 가정을 하세요. 난 투자 실패할 수 없어라고 자꾸 단정을, 즉 명제를 깔아놓고 시작하는 얘기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거기서 멈추면 뭐가 돼요?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고 우리가 흔히 중꺾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 중꺾마로에서 다시 도전할 거야. 그래서 결국은 역사적 배팅을 하고 역사적 사건을 만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불안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걸 자꾸 두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내 심리를 방해해서 내가 정말 수익을 항상 제대로 못 내고 팔게 되고 손실은 엄청나게 키워서 계속 들고 가게 되는 원치 않는 투자를 계속하면서도 왜? 물려 있으니까 원치 않는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난 투기가 아니야 투자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불안감을 가지고 가면서 난 투자야. 그러다가 여기 조금 올라와.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싹 변해. 그럼 죽일 거 뻔한데 이 불안감에 의해서 죽일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장기형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거지. 불안감이 일단 있다는 순간부터 이건 투기예요, 사실. 투기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군가가 방법을 안 가르쳐 줬을 뿐이에요. 자,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군가가 방법을 안 가르쳐 줬을 뿐이에요. 딱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불안감이 결국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거와 같이 결부가 되어서 결국은 내 계좌는 계속 수익은 조금 내고 손실은 엄청나게 키우는, 결국은 남아있는 자식들은 전부 파란 자식들만 우리가 흔히 스머프만 팍팍팍팍팍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애가 스머프가 자 이제 좀 힘 좀 내가 이제 빨간 스머프로 변합니다. 이렇게 올라와. 용 써갖고 올라오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야 이건 내 아이가 아닌데 다 파란 스머프인데 가고 죽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수익은 항상 조금 보고 손실은 항상 끝까지 참아내는 이상한 버릇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 잘못 가르친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치 격언 중에 잘못된 것들 많아요. 과일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럼 펀드를 해야지. 여러 종목을 다 할 것 같으면 과일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래놓고 온갖 과일 진짜 이상한 과일들 뭐 이건 뭐 열대 과일 이런 것도 아니야. 종류 구별한 것도 아니야. 포도 그다음에 뭐 샤인머스켓 이래가 섞어갖고 과일을 한 바구니에 안 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식은요. 해지, 리스크, 이익에 대한 부분 이게 모두 펀드하고 동일하게 왔다 갔다 해요. 요인이 다 똑같아. 그럼 반대되는 걸 해지를 해야지. 뭐 주식에 반대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좀 주식이 안 좋을 때 채권이 안정 성향을 보이고 주식이 안 좋을 때 달러나 금이 안정 성향을 보이잖아요. 그럼 이 반대의 투자를 한 건 뭐다? 과일을 한 바구니 안 담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식, 펀드, 그죠? 이렇게 쭉쭉 담아와. 다 똑같은 동일 상품들이야. 절대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분산 투자는 위험이 다른 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하는 걸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 강의 오늘 마지막이고 그다음 숙제가 있어요. 기대하시고. 네. 예. 앵커님 꼭 해보셔야 돼요. 네, 이번 알겠습니다. 주까지 안 해도 돼요. 다음 주까지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 대중교통수단 이용할 때 문득 예병군이 떠오른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잠깐 생각해갖고 네. 숙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트를 한번 봐주세요. 장기 우상향 차트예요. 장기 우상향 차트인데 자 이런 종목이 있으면 여러분들 투자하실까 안 하실까? 아마 투자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코스피 월봉 차트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상향을 했어. 그러니까 시장은 늘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자 구간을 끊어놓고 보자고요. 구간을 끊어놓고 보면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마치 죽을 것 같지, 그지? 여기서 여기 끊어놓고 봐도 마치 죽을 것 같아, 그죠? 이 구간을 끊어놓고 보면 되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그런데 긴 관점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자고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 하면 이렇게 길게 투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투자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알아요. 아는데 자 이렇게 해보자고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갑자기 계엄이 발표될 거라고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갑자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한다고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지 약간의 트리거 현상들은 있었어요. 이상 징후 현상들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이거 내일 자 온다. 자 내일 전쟁이네. 이건 점쟁이야. 이런 점성술사를 우리가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 주식은. 점성술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구간으로 끊어놓고 봤을 때는 비합리적이지만 결국은 뭘 가지고 돌아온다? 합리성을 가지고 돌아오고 현실성을 가지고 돌아오고 이성적으로 다시 회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어느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냐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계속 자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도,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도, 내려갈 때마다 분할 매수했으면 이 투자는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요? 100% 성공하는 투자지.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불안감. 저도 제가 이렇게 살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심지어 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도 몰라요. 거기에는 뭐가 결부되어 있느냐? 불안감이 결부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 자르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불안감이 결국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현실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이성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이걸 없애야 돼요. 이거 안 없애면 절대 여러분 이게 투자가 녹록지 않습니다. 투자하다가 보면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실패의 확률을 줄여나가고 성공의 확률을 높여나가는 것. 막스 레닌주의 거기에 보면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게 이게 뭘 말하냐면 정이 있어요. 그럼 반대가 있겠죠, 그죠? 이거의 합치점을 찾아내요. 그럼 이게 뭐가 된다고? 정이 돼요. 그리고 또 반을 찾아요. 반대. 그리고 또 합치점을 찾아. 이게 또 뭐가 돼? 정이 돼요. 고등학교 때 미분, 적분 배우셨죠? 이렇게 끊임없이 가다 보면 뭐에 수렴해요? 정답에 가깝게 수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다가 보면 정답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정반합, 정반합. 이걸 계속해서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 변증법적 유물론이 지금도 굉장히 인문과학, 사회과학상 이 정말 대단한 이론이라고 아직도 평가받는 이유는 결국은 이걸 통해서 정의에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결코 불안감을 느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앵커님,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자해놓고 네. 뭐 소액이지만 네.
투자해놓고 불안감을 느낀 적 있어요? 저는 너무 많죠. 저는 떨어지면 안 팔면 내가 아직 손해 안 본 거야 이러면서 그냥 놔두거든요. 예. 계속 둬요. 아, 투기인가요? 그러다가 이제 수익 났을 때 이제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얼른 근데 이게 팔아버리고 불안감이 계속 네. 작용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약간 투기 성향에 가깝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서 우리 앵커님을 복부인 대회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또 이렇게 또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기본 강의 오늘 숙제 내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나는 주식 왜 하고 있는가? 이래 힘들고 괴로운데 내가 주식 왜 하고 있지?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나 주식 왜 하고 있지? 이걸 이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괴로울 바사는, 그리고 이렇게 불안할 바사는 차라리 그럼 펀드에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보세요. 아니면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서 판단을 내릴까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보세요. 근데 본인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왜 하고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하고 있다. 나는 시집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뭔가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의식이 없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 안 맞는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난 돈 많이 벌어야지. 왜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 없이도 행복해요. 꼭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돈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렇지만 돈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은 똑같이 그렇게 교육합니다. 돈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행복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작은 최소한의 도구는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나는 투기형인가 투자형인가를 반드시 고민을 해보세요. 지피지기면 뭐라 그랬어요?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의 성향도 모르면서 나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잘못된 거죠. 그것만 꼭 한번, 자, 지나가다가도 뭐 다른 생각하다가도 딱 떠오르면 내 숙제가 뭐였더라? 내가 주식 왜 하는가? 투기와 투자에 대한 그 얘기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